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젊은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아쉬워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어르신분들의 이 노력이 저희한테 분명히 전달이 되고 있고요. 저희의 싸움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 이 학생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 학생이요, 저기 계신 어머니, 저 학생이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싸워왔어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서 미국에다가 알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워치맨 타임즈라는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그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가 이 부정선거, 이거 분명히 척결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전자개표기를 쓰는 나라들은 다 부정이 있잖아요. 그거 아셔요? 몰라요? 알아요. 한 분만 아세요? 알아요. 다른 분들 다 모르세요? 알아요. 알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정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수출했다고 말고 이것을 보면서 저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외쳤단 말이죠. 이 거짓에 대해서, 이 불의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을 하면서 지금 결과도 나와 있잖아요. 저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균관대 대학원을 들어갔다니까요. 얼마나 똑똑해요.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어르신분들은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자리를 지키신 어르신분들의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조금만 더 이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자리를 지켜주시면 저희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그 영혼을 받을 겁니다. 네. 아멘. 아멘 하라고요. 아멘 하라면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아멘 안 하면 발견한테 제가 여기 내려온 이유는요, 그걸 여기 모르는데 있으니까 전부 다 은혜져가지고 얼굴이 안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너 잘생긴 얼굴 좀 아멘 안 하면 여기 내려와서 보여라 해서 여기 내려왔습니다. 어때? 좀 잘 보여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다음 연사로서 군복, 이거 몇 년대 군복이에요 선생님? 신식이야. 95년도 군복. 예, 멋있습니다. 95년도 군복. 야, 이 군복에서 느껴지는 이 포스 한번 연사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벨공! 저는 육군제 삼산학교 5기로 인간하고 20년의 군생을 하다가 나왔는데,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추잡하게 흐를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반만년 역사로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홍익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렵게 하는 나라야.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기감이 되는 나라예요. 그게 인간에게 어려운 나라예요. 이런 좋은 나라에서 이런 나쁜 놈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다면 이건 쳐서 없애야죠. 박수! 자, 그래서 이거 왜 이게 제가 말이 길어지냐 하면은 5.18을 밝힌 최초가 아니지만은 5.18이 이렇게 흘러와서 오늘 같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만들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4월 13일 이 시간으로 제2의 건국절로 만들어 하는 메시지를 받은 느낌이에요. 아멘. 오늘이 대한민국 제2기 출정식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적은 저 나쁜 짓 하는 악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어지러가지고 꺾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저놈들을 없애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벌짝 됐느냐? 아니, 윤석열이가 국힘당을 들어갈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저 주자식 했는데, 한교안이가, 자기도 부정선거 해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제가, 7가지 그 내용을 걸어서, 부정선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너 내려와. 했는데, 자기도 끊어지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더라고. 야, 그래서 한교안이도 그래 썰놈이다. 썰놈이구나. 너는 반칙을 하고도 자기 주군의 덩어리에 칼을 꽂았지만은, 그래,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기회를 한번 주겠다 했는데, 역시 오늘 그 유튜브에 보니까 한교안이가 뺏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어떤 거를 준비해 오셨네요, 퍼포먼스를. 목이 매가지고 목이 있어. 저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없다! 내가 제 나이가 51년생이니까 74시예요. 내 74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나 내 자손 자자의 반대로 살아갈 이 땅이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나? 맞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하는데, 자, 윤석열이가 처음 얘기했죠. 국힘도 들어갈 때 저거 아니다 했는데 역시 아닌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서 상구 대선에서 여러분들 아마 보셨겠지만은 24시에 8.75% 이재명이 이기고 있었고 1% 잔량이야. 이미 끝났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아무리도 안 됩니다. 계산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은 우리 끝입니다. 여러분, 최시전 하면서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난 놀라운 사실을 본 거예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우신 분이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 좀 한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하는 자들에게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내가 윤석열에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냥 좋은 거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정의스럽고 진실로 나가야. 안 그러면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다. 전 뭐 그냥 그대로 했어요.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다. 아멘. 너 진실로 가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항상 딱 한 가지예요. 진실. 진실을 어기지 않으면 절대 잘못되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말이 길은 것 같은데 저는요, 내가 1시간은 아니라 10시간을 해도 이게 해야 할 입장인데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회를 오늘 제2의 건국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정권을 부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대한민국 제2기 출정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리자는 공병호 박사입니다. 공병호 씨는 확실하게 할 겁니다.
승자가 비서실장 한교안입니다. 오늘 한교안을 보니까 비서실장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은 변길남 장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본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다가 오늘 마지막에 가서 자, 어르신까지 안 한다는데 뭘. 뜨거운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닥에 나오신 분들은 다 여기 오시면 할 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밤을 새도 정말 모자랄 만한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윤석열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한마디 드리고 싶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있으면 지금 민주당, 조국신당, 야당이 거의 200석, 190석 정도 되죠. 탄핵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국신당이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탄핵 전에 김건희 특검을 이미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간단한 부정선거! 하나! 대한민국을 선포하더라도 이 부정선거 하나만 수사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명분을 계엄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다음으로는 직업은 세무사세요. 세무사신데 세무사 아니래요. 예, 그런 세무사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전부터 애국 활동을 해오셨고 대한민국의 이 사상, 대한민국의 우파의 사상을 가지고 옛날부터 재하에서 정치 활동을 하셨던 재하 평론가 우리 함영진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게 네. 여기 경찰분들도 와 계셔가지고 제가 발언을 하기 전에 경찰분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10명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10명에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여론의 실제값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아니면은 100명의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실제 여론조사 값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1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10명? 100명! 100명이죠. 100명!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명 중에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튀어나오면은 그 이상한 생각이 벌써 한 명 튀어나온 것 때문에 10%가 되잖아요. 10%. 근데 100명 중에 한 명이 튀어나오면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아니라 100명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때 더 정확한 국민의 여론의 수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표본 모집단 수가 늘어날수록 표본 오차,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표준 분포가 모집단 수가 늘어날수록 표본 분포가 줄어든다고요. 평균값을 향해서 이게 좁아진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게 바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진리로 여겨왔던 통계학의 법칙이에요. 법칙. 자, 이거를 먼저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번 22대 총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 접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최재형하고 박상원 씨가 나왔죠. 뭐 이런 데나 아니면은 인천 연수구를 원희룡하고 이재명이 나온 곳. 또 아니면은 서울 중구 어디야? 저 윤희숙 나온 데 어디예요? 내가 뭐 어떻게 서울 중구 어디야? 내가 이 서울 중구 성동 하여튼 거기 윤희숙하고 전현이 나온데 이런 접전 지역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한 50%, 민주당이 48%가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이 한 20% 정도 다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당일 투표에서.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37, 하면 되나 그거야? 민주당이 61이 나왔어요. 이상한 짓을 하죠. 서울, 경기, 인천 다 그래, 다 접전 지역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당선자가 당락이 뒤집혔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자 원래 당일 투표가 50대 48이 나오면은 사전 투표도 당연히 50대 48 비스무리하게 나와야지. 차이가 나더라도 한 1, 2%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20대 총선을 생각해 보자고요. 2016년 20대 총선 그때는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에 차이가 1, 2%밖에 차이가 안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 한 50대 48이면은 사전 투표도 50대 48 혹은 49대 49 혹은 51대 47 이렇게 1, 2% 범위에서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떻게 22대 총선처럼 13, 13%가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거예요. 다 똑같이. 그것도 경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21대 총선에도 똑같이 12, 13%가 당일하고 사전이 똑같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말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20대 총선에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몇 프로가 사전 투표했는지 아십니까? 몇 프로가 사전 투표했냐면은 20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국민 12%가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그러면 당일 투표를 몇 프로 한 거예요? 88%. 예? 사전 투표 우리 20대 총선에서 12%밖에 안 했어요. 그때 1, 2% 차이 났다. 윤석열이가 문제야 문제. 사전 투표의 문제를 얘기하시고 사전 선거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시고요. 윤석열이 문제라고 얘기하시고요. 그건 빨갱이 아니야?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전선거가 헌법에 없는 겁니다. 사전 선거가 헌법에 없다고 얘기하시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들은 선관위 이들이 조작하는 거는 당일 투표는 조작을 하기 힘들다는 사실. 이분이 얘기한 거는 사전 투표에서 조작값이 많이 나온다. 그런 증거들이 많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저건 통계예요. 통계지만 사전 선거에서 가장 조작의 흔적이 제일 심한 거 빳빳한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 같이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빳빳한 투표지. 투표하실 때 투표지를 접으시나요? 피시나요? 접습니다. 제가 요번에 투표를 할 때 투표장에서 그 가림막에서 투표용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와중에 제가 안 접었나 봐요, 투표지를. 그러니까 선관위 진행하는 진행요원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그 투표한 거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접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선관위조차도 그 투표지를 접으라고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표지를 접은 것을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원래대로 형상대로 복원이 된대요, 선관위에서. 그런 기술이 전 세계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난 8번을 접었다. 그 투표실을 만든 회사가요, 잘 들으세요. 지금 그 투표실을 만든 회사가 한솔재지 무림페이퍼예요. 월요일부터 전화해보세요. 그게 사실인지. 형상 복원 가능한 종이가 전 세계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지금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개, 돼지가 아니게요. 단순히 그 종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투표하지 않는 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갔다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선관위에 대한 불이, 선관위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낱낱이 얘기해 주실 분이 다음 연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우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운주에서 올라왔고요. 제가는 이 선관위가 스스로 부정선거를 고백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랑 21대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선관위가 스스로 증명을 했다. 그 어려운 걸 선관위가 해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에 조금 전에서 얘기했듯이 접혀지지 않은 빳빳한 선거 투표지 뭉치가 이번 선거에 없었어요. 그리고 색깔이 다른 투표지도 없었고, 또 그 다음에 이어 붙여진 투표지도 안 나왔고, 그게 전부 다 21대 총선에서 나온 부정선거 증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엔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선거라면 이번 선거에 없었잖아요. 정상적인 선거라면 이번 선거처럼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야 돼요. 근데 21대 총선에서는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어떡합니까? 거꾸로 말하면 21대 총선이 뭡니까? 부정선거라는 증거 아닙니까? 명백한 증거.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번에는 저번에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증거 그런 거 쫙 내놓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한 거야. 근데 하나도 안 한 그 자체가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지들이 증명하고 만거가 된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죠. 우리가 수많은 증거를 내놨지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하나 더 얘기하면 개표기죠, 개표기. 개표기가 21대 총선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후보 투표지가 다른 사람 후보 투표지로 그냥 바뀌잖아요. 특히 부여의 정신석 그 지역구, 그거 빼도 박도 못하는 정확한 개표기 오작동이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어땠습니까? 손으로 개표하고, 그걸 이제 손으로 이렇게 수개표하고, 그 다음에 개표기에 넣었는데, 하나도 오작동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계는 고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저번 선거에는 기계 고장이 났습니까? 그건 뭐예요? 지들이 무선으로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선관위가. 그렇지 않고는, 저번에 그런 일이 납니까? 이번에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 하나도 이번에, 오작동이 안 일어났어요. 개표기에. 이거는 정상선거라면 개표기 오작동이 전혀 안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번 선거에는 왜 오작동이 그렇게 일어났냐고요. 그래 놓고선 핑계가 뭡니까? 무선 조정이다 그랬더니 얘들이 하는 얘기가 저거 죽어도 개표기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테스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오작동은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부여선거구. 그럼 뭐예요? 그래서 무선으로 했다 그러니까 지들이 안 했다고. 무선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선으로 된다고 나왔잖아요.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일만 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번 선거에 개표기가 하나도 오작동을 안 했고, 그 이제 수개표를 하면서 아예 증거가 개표기 오작동이 하나도 없다는 거를 지들이 아예 증거를 아주 증명을 해버렸어, 이번에. 수개표를 한 게 자기들의 실수죠. 그러니까 저번 선거가 개표기 오작동이 기계 실수가 아니라 기계 오작동이 아니다는 거가 증명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건 누가 했냐? 자기들이 무슨 조정한 거라는 게 이제 증명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부정선거의 주체는 바로 이 중앙선관위죠. 선거관리위원 새끼들이 아주 그냥 단체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지금 이번에 22대 총선을 통해서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명명백백했어요. 명명백백하게 됐어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부정선거 증거 아무리 내놔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번 총선으로 그 증거들이 전부 다 진짜 부정선거 증거였다는 게 22대 총선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제는 뭐 빼지 못합니다. 발뺌하지 못해요. 명명백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또 밝혀진 게 뭐냐면 사전선거 부정입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사전선거 부정이 의심이 됐지만은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평구 같은데 그 부평구 그 선거 그 넓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전 투표할 수 없다 그 시간에 그러면서 분명히 사전선거자를 부풀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증거를 그때는 못 찾았는데 이번에는 증거가 많이 나왔어요. 이 선거관리위원 새끼들이 그거를 방해하려고 촬영도 못하게 하고 거기 촬영 뭐 설치한 사람을 완전히 범죄자로 몰아갔잖아 이 방송들이요. 어쨌든 그렇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참관인들이 똑딱이로 이렇게 숫자를 다 셌어요. 셌더니 그 투표한 사람 수와 옆에 선거관리위원들이 갖고 있는 그 노트북에 나온 숫자는 틀려요. 더 많은 거예요, 여기.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 저번 21대 총선에서는 추측은 했지만 증거를 못 찾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사전선거가 부정선거를 했다. 유령 투표자 수를 만들었다가 지금 이번에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22대 이번 총선을 통해서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게 증명되고 또 22대 총선 그 사전투표사를 투표자 수를 이렇게 부풀려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개의 부정선거 다 드러난 거죠. 이제 21대 총선도 부정선거란 게 명백하게 됐고 22대 총선도 부정선거라고 명백하게 됐죠. 이놈들이 21대는 이제 그 했던 그 투표지 이상한 투표지 그다음에 개표기 가지고 조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21대에서 부정선거라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번엔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순전히 사전선거에서만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왔죠. 원래 저번 21대 총선에도 최고 투표율이 나왔는데 이번에 더 갱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투표에서는 이제 개표기 조작을 못하니까 전부 다 이제 사전선거에서만 조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할 말은 22대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걸 지들 스스로 고백을 했다. 지들 스스로 맞습니다. 증명을 해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주체는 선관위다. 이 민주노총이라 가지고 우리는 너무 믿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너무 믿었어요. 설마 이 부정선거를 하겠냐? 이 민주화된 세상에. 근데 정말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믿었는데 정말 그 21대 총선에 막 집어낸 거예요, 그냥. 막 집어낸 거죠. 엉뚱한 투표지 같은 거를. 예,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빨리 끝내실 줄 모르고 옆에서 마무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나와가지고 발언하시라고 그러면 네, 좋습니다. 자, 이거 쓰신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루즈한 부분을 한번 분위기를 업 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전사 천창용 선생님의 구호를 가지고 우리 지금 다운되어 있는 분위기를 한번 업되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응원을 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성구자 방송 대표님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천만리 장군 뭐 얘기를 들어서 알고 계시죠? 우리 천만리 장군이 맥나라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임진왜란때 오셨습니다. 자, 임진왜란때 오셔가지고 천만리 장군의 후손으로서 천만리 장군의 그 후손들 종친의 회장님께서 전임 회장님하고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잠시 나오셔가지고 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임 경찰청장까지 하시고 경찰청장을 하시고 현재 천만리 종친 회장님의 현 회장님이시고 회장님이시고 부정선거 척결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투쟁하는 천창룡을 응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전익희 회장님, 천사령 전임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여기 한 1000여 명이나 한 10,000명이나 올 줄 알았는데 한 사람 앞에 한 1당 100이네. 여러분 정말 애국자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이 나라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천사령관 전임 종친 회장님이시고요. 경찰청 차장님까지 하신 분이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종친 회장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 먹어? 우리 천창룡 대표께서 너무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천만리 장군 후손입니다. 천만리 장군 후손으로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 부정선거가 있으면 이 나라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다음부터 해결 안 되면 선거 안 합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만 명 나와도 진짜 10만 명, 20만 명 나와도 부를 줄 알게 앞으로 계속해서 투쟁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성과를 얻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해서 천창룡 씨가 대표와 너무나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박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어제 급하게 공지를 했으니까 또 우리 회장님과 전임 회장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부정선거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자, 구호로서 함께하고, 우리 서부자님께서, 애국자님께서 또 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함께 일어서서 함께, 구호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로서 다 함께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자, 여러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해주십시오. 저 뒤에 계시는 분들. 네. 자, 저 이 범죄 집단을 보고, 자, 우리는 이곳에 상징적인 이 범죄 집단 앞에서 계속해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민 주권을 상습적으로 강탈하는 범죄 집단입니다. 국민들이 반드시 이 범죄 집단 해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범죄 집단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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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집단 해체하라! 범죄 집단 해체하라! 해체하라! 자, 2024년 4.10 총선은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 총선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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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불복을 선언한다!
불복을 선언한다. 선언한다. 함께 해주십시오. 총선 불복을 선언한다. 총선 불복을 선언한다. 선언한다. 관계입단 타과자. 관계입단 타과자. 관계입단 타과자. 부정정권은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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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정권은 사형이다. 부정정권은 사형이다. 부정정권은 사형이다. 부정정권은 사형이다. 부정정권 적극 수사라. 부정정권 적극 수사라. 부정정권 적극 수사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앉아주시고 우리 서부자 애국자님께서 또 왜 부정선거로 계속해서 연세가 80이 되신 어르신들이 아서갈 때 계속해서 나오셔가지고 부정선거 척결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서부자 애국자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뜨거운데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선관이라든가 이 인간들은 도덕 무소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관이 없어야 할 이유를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관위 자체가 우리나라 부서 20개 부서 중에서 두 번째로 국가 세금을 많이 쓰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데는 국방부는 물론 인구가 많고 국군인들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건 사실입니다. 무기 많이 사야 되고. 그런데 이 선관위는 하는 짓이 뭡니까? 몇 년에 한 번 선거하면서 그 많은 돈을 뿌리는 건 제가 이번에 선관위에 참관인 들어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왜 도둑놈인지를. 각 지역마다 그랬잖아요. 선거관리관에 조장을 찍어야 하는데 이번에 대놓고 도둑질 한다고 안 찍겠다고 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부정선거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선거관리관에는 한 지역에 선관이라는 인간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공무원들 한 선관 투표소마다 2명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르바이트 써요. 이게 선관이 도둑질 하는 게 내 눈에 나는 그것만 밝혔어요. 그랬더니 그 한 선관위에 아르바이트가 아마 한 10명은 넘을 겁니다. 그게 난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그게 공무원이 아니고 전부 다 컴퓨터 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그 선거를 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참관인을 사흘은 무조건 갔어요. 그거 왜 지키려고. 개표까지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개표하는 새도도 이건 엉망진창. 우리가 거기다가 마지막 선거 끝나면 사인을 하고 봉인을 하는데 봉인하는 것도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검은 종이 검은 글씨 써서 그 글씨가 보입니까, 여러분? 잘 안 보여요. 그렇게 대놓고 도둑질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게 선관위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선관위 이거 자체를 없애야 우리나라 제대로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없앨 거 국회자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국회 300명이 절대로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선관위원장이라는 게 대법관 아닙니까? 이 대법관들이 법원에서 월급 타고 선관위 월급 타고 이지랄 하는 게 선관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선관위 직원이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0몇 명인데 지금 3,5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들이 뭘 합니까, 지금? 월급만 많이 받고 저희 자식들까지 선관위다 직원 취직시킨 게 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선관위 해체, 그리고 이 법에도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이거 대놓고 도둑질 하라고 만드는 게 사전투표예요. 내가 사전투표 나눠서 저걸 해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가 이번에는 보니까 본투표 날보다 사전투표 날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 정부에서 한동훈 얘기로 정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선거관리관에 사인 찍으라고 안 찍었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대놓고 도둑질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왜
가만히 있는 집 닮은 거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리고 왜 뭐 때문에 사전투표를 합니까? 사전투표 이틀씩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좀 멍청하게 법원대에서 교육을 받고 그걸 갖다 24시간 지켰어요, 3일을. 교대로 가면서. 그래서 내가 도둑질하는 건 정말 도둑 하나 10명이 못 지키겠더라고요. 밤낮 우리는 11시면 그 빌딩에 문을 닫아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밤 1시 2시 들어가서 무슨 지난 작사를 떨고 앉았는 게 지금 현재 실상관 인간들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무슨 뭐 거기 저희 상관 사무실에 어떤 뭐 우리를 갖다가 무슨 사람 취급을 안 해, 이런 인간들이. 근데 우리 그 세금 갖고 운영하는 저 인간들이 왜 우리 국민들을 무시합니까? 맞습니다. 누구 돈을 저희가 월급을 타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성관이라는 인간들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돈을 많이 쓴 9천 넘었어요. 9천억 원.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성관이는 반드시 해체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관이 해체해야만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고, 국회의원들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100명만 있으면 돼요. 그래 국회가 먼저 싸웠기 때문에 성관이 싸우는 거하고 같이 짝짝꿍을 하고 있는 게 국회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 법을 저희가 똑바로 하면 왜 성관이가 썼겠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어머님이 네. 지금 많이 격양돼가지고 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3일 동안 제가 창관님도 해봤고 대표도 네.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걸 그렇지. 안 밝히면 밝힐 길이 없습니다, 야, 여러분. 임마! 네. 국민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감사합니다. 니네는 뭐 하는 거냐? 자, 성관이 어머님의 지금 열정적인 발언을 들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요번에 참관인으로 3번 참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3번 동안 참가하는데 거기에 투표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로 온다고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젊은 애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만 원 받으니까 거기에 눈이 해가닥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와서 저기 어머니 저기 아주머니 여기 뭐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대요. 10만원 벌라고 학생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하니까 빠르잖아요. 어르신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 그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10만원을 받고 정정당당하게 그 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감시를 정말 올바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성관이는 이런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잔디가 얼마나 풀어요. 이 건물이 얼마나 높아요. 저는 집도 없어요. 집도 없는데 얘네는 떵떵거리고 이렇게 철문 닫아놓고 국민의 얘기하는데 듣지 않고 이렇게 막아놓는 게 이게 국민을 대변하는, 이게 선거를 심판한다는 심판자의 모습입니까? 선관위는요, 공정한 플레이를 하는 심판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들은 플레이를 하는, 불법을, 변칙을 한쪽으로 편향되게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세금을 내고 있어요. 너무나 아깝습니다. 일단 성관이 세금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이거부터 조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다음 연사로서, 예, 지금 군복 입으신 95년도 때보다 더 올드해 보이죠? 이 군복이. 예, 김장석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정말 많이 뵌 분이에요. 네, 우선 연설에 앞서서 협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정선거 시위 집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온 우파 국민들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넘어 세계적으로 오늘 이 방송을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우리 애국 유튜버님들이 촬영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에서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시원한 데 앉아 있으려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앞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앉아 계시는 의자를 가지고 앞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유튜버님들의 요걸 보여줘. 요거. 렌즈가 향하는 방향으로 전부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는 게 옳습니다. 우리의 결기도 보여주고 또 우리 국민들이나 온 세계에 계시는 우리 제 동생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 우리 유튜버들은 전부 나오십시오. 명당 유튜버님들 말고 전부 나오십시오. 현역 보이는 저쪽에 계시는 분 전부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예, 앉아. 나오십시오. 이거 앉아. 나오십시오. 본인이 알아서 해. 저쪽에 계시는 분 나오십시오. 앞에 안 나오시겠다면 저로 가십시오. 저걸 봐야지, 저걸.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부정선거를 척결하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전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다소 덥고 힘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시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마음 편하고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설에 앞서서 제가 특별히 두 분을 앞으로 모셔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두 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예비역 육군 소령인 유성자 소령님과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애국운동을 하다가 고생 많이 하시고 최근에 또 자유의 몸이 되신 이진아 애국지사님 두 분을 제 연설에 앞서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유성자 예비역 소령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똑같이 여자기 때문에 이 햇볕이 부담스러워서 앞에서 앉아 있었다가 저기 우리 김장석 대표님께서는 제가 대구에서 올라오는 걸 알았거든요. 언제부턴가? 좀 얼마 됐는데 대구에서부터 올라오시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앉으실 수가 없어요. 저분이 나타나신다고 하는데 저 멀리서까지 초창기에는 저분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카톡에다 떠가지고 이름으로만 알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대면하게 돼가지고 대구에서 오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오시는 거 알고 제가 가만히 앉으실 수가 없어서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예비역 유성자 소령인데요. 사실은 저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나는 날서부터 제가 그 선거를 받기 이전에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다고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탄핵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될 수가 없다. 자신을 갖고 가만히 집에 앉아서 뉴스만 보고 텔레비전만 보고 막 그랬었죠, 사실은. 그러다가 3월 10일 날 파면 선고를 보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이제까지 왔는데요. 제가 오늘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몇 가지가. 제가 이번에 4월 10일 날 개표 참관인을 지금 몇 번째 하는 거냐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투표 참관인을 했고 저기 22년 세 번째네. 20년대는 투표 참관을 하고 또 마포까지 가라고 그래서 마포에 가서 개표 참관을 하고
요번에 4월 10일 날서 개표 참관을 이제 3번째 한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활동간에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제가 못 느꼈어요. 그때는 제가 보는 시각이 틀렸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4월 10일 날 제가 개표 참관하면서요, 우리들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여실히 내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젊은 분이 그 젊은 애들이 돈 받기 위해서 개표 참관한다는 걸 느껴가지고 막 열을 올렸는데, 거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그런 개표 참관이고 투표 참관이라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조직을 만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은 껴들 수가 없는 거야. 이제까지 자기들이 활용했던 사람들만 개표 참관으로 써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참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잘 고치는 고스톱이네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당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할 길이 없다는 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20년도에 제가 투표 참관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다가 기존의 당에서는 추천을 못 받았어요. 이미 그 당에서는 다 자기 조직이 있어서 연결되는 걸 제가 알고 어떻게 하냐, 우리도 해봐야 되는데 경험을 삼아서 해봐야지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문제점 있는 걸 캐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에 길이 하나 나타난 것이 이제 자유통일당 신생 정당이다 보니까 그런 루트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참여를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라 할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자유통일당으로 투표 참관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요, 투표하러 들어갔을 때에 투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어설픈 행동, 어디를 해야 될지,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제가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뛰어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거 투표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오늘의 이 놀림이. 그럼 그때서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 이게 조선족이나 아니면 중국의 간첩들이 훈련받고 그냥 그때는 QR코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내밀면은 투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만 내면은 그냥 투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주민등록 내놓고 투표하는데 할 줄은 몰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피는 것도 어설프고 막, 그래서 왜 안 해보셨어요? 하면서 내가 거기서 막 일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까지는 없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 투표 안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싸웠어야 되는데 싸울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점은 느꼈지만. 그래서 그때도 이제 느꼈지만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 제가 마포로 가서 해봤더니 마포에서 이제 4.15 부정선거가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마포에 가서 제가 개표 참관을 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이 우파가 되다 보니까 지방 구청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런 이의 제기하기가 싫고 너무 멀리 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마포에서부터 제가 송파까지인데 2시에 끝나고 제가 걸어왔어요 송파까지.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문재인이가 세상을 얼마나 망가뜨려놨냐면은 제가 거기서부터 걸어오는 중간에 위험스러워가지고 가로등 밑으로 걸어와 봤습니다. 가로등 밑으로 걸어보면서 중간쯤 가서 이제 25실 들어가서 뭐 뜨뜻한 국물이라도 먹으면 좀 덜 피곤하겠지 싶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 안에서 못 먹게 했어요. 그때 코로나 사태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는 못 먹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구나. 그래서 제가 안 먹겠습니다 그러고 내버려두고 그냥 내놓고 왔어요. 그렇게 문재인은 세상을 망가뜨려 놨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개표 참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수준이 낮구나. 응? 맞습니다.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맞습니다. 책임 의무를 하나도 못하는구나 제가 느꼈어요 이번에. 제가 사실 그 피로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움직이기 힘들어요. 제가 나이가 지금 아까 여기 연설하신 분이 그 말씀하신 데가 제 나이 얘기해가지고 쑥스러워가지고 그분하고 똑같은 나이인데요. 저는 저들이 장난치는 것도 들었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 알았기 때문에 새벽 4시까지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면 새벽 4시까지 버티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개표기에 민주당 우리 국힘당 이게 다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요.
왜? 사전투표를 오후에 늦게 하잖아, 얘네들이.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사전투표함을 여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접혀지질 않은 거예요. 접혀지지를. 국회의원 표적으로 이것도 접혀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조작하는 거를 우리가 눈을 뜨게 그냥 눈을 부라리고 봐야 쟤네들이 손을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냥 가가지고 다 앉아있고 그냥 막 졸고 있고 1시간 넘으니까 다 가버려요. 다 갔어요. 그럼 쟤네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책임의식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지금요. 그러면서 괜히 그냥 말이야, 남 쫓아다니면서 그냥 뭐 한다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거고, 그런 책임의식이 없는 걸 내가 이번에 너무나 느껴가지고, 이런 국민들이 지금 이 나라를 살리려면, 제가 우리 지역에서 제가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조직을. 오늘 이렇게 오는 것도 제가 여기 오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올 줄 알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진짜 엄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처음에 나라를 건국하시면서 또 독립운동 하시면서 부르짖은 게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는 방법이 뭡니까? 뭉치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각 지역에서 조직을 만드세요.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이 확대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직이 다 확대됐을 때 조직의 장들한테 연락해서 다 나오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국민들이 뭐래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저질스러운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7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되니까 뭐 하겠다는 열분을 토해는 사람만 나와가지고 조직이 안 돼서 이게 안 되네. 정광훈이 그거는 사입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자, 어머님이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기자회견은 1부하고 2부로 나뉠 건데요. 1부의 마이크는 제가 사회를 잡았고요. 2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총창용 선생님께서 2부 마이크를 잡으실 거거든요. 저기 오늘 기자회견을 한 취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 유튜브 연합회와 그리고 청창용 선생님 외 애국 시민 여러분과 한미연합교회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요. 4.10 총선 불복 기자회견입니다. 우리는 지금 총선에 대해서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것이며 저희는 지금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기자회견과 집회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거짓의 불의에 우리는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은 있으면 안 된다. 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요, 원래 민주당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부정선거는 옛날부터 우파당에서 시작해왔어요. 그런데 우파내에서도 그것을 알면서 묵인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 국민들이 그대로 혹은 더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감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20년 저희는 싸울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여기 계신 어른분들이 너무나 4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더 10년을 싸워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어르신들 쉬셔도 돼요. 이제 젊은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그 거짓과 싸운 그 모습, 정의로운 모습을 이어받아서 저희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집회 장소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블랙시위도 좋고요.
우리가 시위할 때 부정선거를 가장 많이 알렸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잠시만요. 어떤 모습이냐면 블랙 우산이에요. 블랙 우산을 좀 써주십시오, 젊은 분들. 그거 하나 발언하기 창피하면 우산이라도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 물결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 조슈아님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마무리를 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네, 조슈아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슈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슈아님 감사합니다. 네, 네, 조슈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장석 변호사님 발언하는 중에, 우리 조시아님께서 마이크를 넘겼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1월 한겨울에, 여의도 국힘당사 앞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15일 동안 부정선거 척결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민의병대 김장석 의병대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김장석 의병대장님, 예, 발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많이 타이트합니까? 과천이요. 방송 좀. 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소개 말씀해 올렸듯이, 제 연설에 앞서서 특별하신 애국지사님 한 분을 앞에 모시겠습니다. 이진화 애국지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마 이분은 이 시대에 진정한 유관순 누나와 같으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해 옳습니다. 우리 이진화 애국지사님의 건강과 또 앞으로 계속적인 우리 애국활동에 동참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만. 너무 창피합니다. 저 유관순 같은 사람 아니고요.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태극기 드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이번에 저희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그 투표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과천에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항의하러 왔습니다. 네, 저희 이제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왜 항의를 하러 왔느냐? 이번에 부정선거 한 게 아주 수십 군데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국민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달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써서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나라가 이렇게 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선거관리위원들은 법을 공부한 법관까지 지내신 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국민의 주권 행사를 하는 그 투표권을 왜 도둑질해 갑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으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공무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께 요구합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 필요
필요 없습니다. 해체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투표권을 훔쳐간 저 도둑놈들을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아까도 어떤 분이 주기도문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근데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